안녕하십니까, 향기입니다. 자, 오늘은 낚시를 하려고 영상을 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낚시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 물론 채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편법도 중요하지만 붕어, 우리가 대상 어종과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미끼입니다. 미끼. 대상 어종을 집어를 하고, 그리고 그 집어된 어종을 제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미끼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점을 오늘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낚시를 해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다뤘던 부분, 그리고 결과, 제 나름대로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떡밥을 개는 방법, 그리고 떡밥을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밥을 만드는 방법들이 영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만의 방법이 있고 또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을 오늘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 합니다. 자, 일단 떡밥이 뭔지부터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떡밥은 말 그대로 저희가 붕어면 붕어, 잉어면 잉어, 향어면 향어, 저희가 대상하는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를 바늘에 닮으로써 그 미끼를 대상 어종이 취하게 만드는, 그러려면 그 대상 어종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어분을 보면 떡밥이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떡밥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 미끼에는 어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물성 떡밥이 있습니다. 자, 이 어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분이죠. 생선이나 새우, 그 다음에 모든 동물 미끼를 갈아서 그걸 세분화 만들어서 그걸 과립형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미끼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포테이토, 감자나 그 다음에 이런 보리가루, 이런 가루들을 식물성 떡밥이라고 그러죠. 식물성 떡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식물성 떡밥이라고 통상적으로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떡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런 글루텐 계열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입자가 곱고 그리고 결속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텐 계열, 사실 이 글루텐 계열도 식물성 떡밥에 가깝습니다. 식물성 떡밥에 감자가루나 밀가루 굉장히 곱게 만들어서 점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글루텐 계열이 굉장히 요즘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결속력이 좋고 접착력이 좋으니까 오랫동안 대물 낚시를 하시는 조사님들도, 그리고 또 양어장이나 관리터를 이용하시는 조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글루텐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떡밥을 개는 방법을, 떡밥 방법과 글루텐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분은 사용을 할 경우에 어분만 그냥 단품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어분에 이런 식물성, 이런 감자라든지 아니면은 보리가루라든지 이런 식물성 떡밥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집어 효과라든지 그리고 미끼로서의 역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글루텐도 마찬가지고 어분을 마찬가지고 물과 어분의 혼합 비율은 1대1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숙성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치대는 방법, 그리고 기후의 조건, 예를 들어 습하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글루텐을 말아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데 주변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를 해서 굉장히 질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여름철 날씨에 직사광선에 노출이 돼서 글루텐이나 어분이 딱딱해지는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유념을 하셔서 1대1이 기준이긴 하지만 기후 조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손물을 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을 조금 가감하셔서 조금 더 되게 혹은 조금 더 질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1대1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분입니다. 어분은 제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분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우가 첨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렁이 가루가 첨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우가루나 그 다음에 어분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든지, 어분류는 어분만 100%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분류는 이런 식으로 입자가 굵게 갈아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입자가 굵게 만듭니다. 물에 불리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굵게 입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보시면 물에 뜹니다. 그래서 이게 침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물에 뜬 상태에서 물을 어느 정도 흡수가 해서 물의 무게가 가중이 되면 그때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것도 물을 어느 정도 양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에 가라앉고 뜨고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분 50cc에 포테이토, 이거는 감자가루입니다. 감자 포테이토 50cc. 여기 보시면 포테이토가 다른 모든 포테이토라든지 어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자가 굵은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소라고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얇게 갈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차이냐면 중층 낚시라든지 그 다음에 전층을 사용하는 전층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입자가 조금 더 두껍고 가벼운, 비중이 더 가벼운 이런 입자를 사용을 하시는, 집어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거는 미끼 사용하실 때는 이런 소립이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50cc, 50cc. 자, 그 다음에 보리가루. 이건 보리하고 옥수수 가루를 만드는 식물성 떡밥인데 요거 많이들 첨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리나 옥수수 가루가 첨가되어 있는 이런 첨가 떡밥을 50cc. 자, 이렇게 해서 150cc가 첨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미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떡밥을 사용을 할 때 미끼뿐만이 아니라 집어제로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150cc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물 150cc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50, 50. 처음에는 조금 질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숙성이 되면 입자가 얇았던 포테이토와 그 다음에 입자가 조금 더 두꺼웠던 어분류가 물을 흡수하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점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 5분에서 10분 정도 숙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분과 식물성 떡밥을 이용한 집어제 및 떡밥을 배합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단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바늘에 결속을 시킬 때 한쪽은 약간 치대는 게 조금 덜하게 바늘에 설달시고 하나는 꼭꼭 눌러서 여러 번 치대 주시면 바늘에 조금 더 결속이 오래돼서 남아서 하나는 빨리 풀어지면서 집어를 시키고, 또 쌍바늘일 경우 한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치대서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미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어분을 사용하시고,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글루텐류입니다. 글루텐. 자, 이런 글루텐은 사실 전에는 다 이렇게 소분이 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있죠. 그래서 2개의 점선 혹은 3개의 점선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뭐 조금 더 되게 할 때는 밑에 점선, 물의 양을 적게 할 때는 밑에 점선, 그리고 물을 좀 더 많이 해갖고 조금 더 묽게 사용을 하실 때는 위에 점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소분도 물론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시지만 이런 계량 컵을 갖고 다니시면 사실 이게 조금 더 가격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왜 그러면 소분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포장비도 조금 더 들어가고 양이 조금씩 적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이런 덕용입니다. 덕용. 저도 맨 처음에 덕용 그러면 회사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많은 양이. 그래서 이 덕용으로 들어가 있는 봉다리에서 이런 계량컵을 이용하셔갖고 이런 작은 컵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선이 1대1이 기준입니다. 요 밑에 선이, 요게 지금 100g이 들어있으면 요 선도 물이 100g이 들어가게끔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계량컵을 이용을 하셔서 계량컵 한 컵에 물 한 컵이면 똑같은 양으로 점성이 적당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처음에는 바닐라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첨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딸기, 옥수수, 새우가루, 그 다음에 뭐 마늘, 고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좀 의아한 게 아직 학회에는 붕어들이나 어류들이 향기, 그 다음에 이런 냄새를 맡는다는 게 밝혀진 건 없는데,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니 향이나 색깔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이를 갖는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장에 따라서 혹은 사용하시는 미끼에 따라서 맛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사용하시는 어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분 글루텐, 저희가 지금 어분을 말아놨기 때문에 어분 하나로 집어를 하면서 이 어분 글루텐을 이용을 해서 미끼용 글루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말지 않고 글루텐은 소량을 말아서 여러 번 자주 말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분 글루텐에 보시면 입자가 조금 두꺼운 게 섞여 있죠. 여기에 어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컵, 자, 2컵, 한 컵, 2컵. 자,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 숙성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또 차후에 사용을 다 하셔서 모자랄 경우에는 또 덜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만들어 두었던 어분과 식물성 떡밥을 이용한 집어제
및 미끼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동그랗게 바늘에 달리면 이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엄지손톱만한 크기인데 요것을 물에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글루텐 계열의 떡밥입니다. 글루텐은 미끼용으로 지보 효과보다는 이제 미끼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자, 똑같은 크기를 한번 해서 물에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어짐과 동시에 보시다시피 식물성 떡밥과 어분이 들어간 것은 물에 금방 풀려서 지금 옆으로 잔본이 하얗게 나오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떡밥과 글루텐이 다 풀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루텐은 결속력이나 점성이 좋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어분류와 곡물류가 들어간 떡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풀어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조그만 알갱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바늘에 결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를 먹기 위해서 다른 요런 집어져 있는 요런 집어제 풀어져 있는 요런 곡물류나 어분류의 향을 맡고 온 붕어들이 요런 작은 알갱이를 바늘에 달려있는 작은 알갱이를 입으로 흡입하면서 찌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미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은 옆에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바로 바늘에 결속되어 있는 상태로 저 원 크기를 바로 흡입을 해서 찌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미끼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풀림 상태를 보시면 확연히 아시겠지만 사용의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두 가지를 알아봤고, 일단 제가 사용을 하고 통상적으로 관리터든 양어장이든 노지든 낚시를 진행을 하실 때 생미끼나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어분류나 떡밥, 글루텐 계열을 사용을 하실 경우는 원칙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물과 그 다음에 이런 떡밥류는 1대1 비율이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계량컵을 사용을 안 하시고 손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대충 이 정도면 점성이 맞는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정도의 점성에 이 정도의 물성이면 딱 맞는 미끼가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는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이나 아니면 항상 일괄된 점성을 유지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계량컵 하나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같은 양으로 딱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손물을 추가하시거나 중간에 다시 배합을 맞추시고 떡밥을 만드실 때마다 배합을 하실 때마다 점성이 달라지는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떡밥 배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용법, 물론 기존에 낚시하시는 오래된 조력을 가지신 조사님들은 개인의 떡밥, 사용하시는 떡밥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낚시를 하다가 제가 어분 글루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조사님이 계속 연달아서 랜딩을 하시고 잡아내시면 그거 미끼 못 써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나 딸기 글루텐 쓰는데 그러면 저도 팔랑귀라 어분 글루텐을 잘 안 먹나? 딸기 글루텐으로 교체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딸기 글루텐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뭐 50년을 낚시를 하셨던 뭐 100년을 낚시를 하셨던 현장에 따라 그 붕어들의 습성이 다르고 그리고 그 현장을 잘 모를 경우에는 현지 조사님들과 옆에서 붕어를 잘 낚으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항상 같은 점도 그리고 숙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끼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알아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떡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분류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사실 전천후로 옥수수 미끼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붕어들이 대물들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붕어에 조금 더 씨알이 큰 선별력을 더하기 위해서 잡어도 피하고 잡어의 입질도 피하고 붕어에 좀 더 큰 씨알을 위해서 옥수수 미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렁이 미끼, 새우, 그다음에 참붕어, 옥수수 뭐 이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표현적으로 옥수수 미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전에는 옥수수 캔 하나를 따서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는 추적을 하면서 밑밥을 했는데 사실은 집어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 알갱이, 같은 알갱이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한 3가지 회사, 4가지 조구 업체에서 나오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끼 투척은 옆 사람이나 환경 오염에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낚시를 하는 지점에 투척을 하면 집어 효과만 극대화시키는 것이지 옆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빈번한데, 사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노지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물 낚시를 진행을 하실 경우에 옆 사람의 해가 안 된다면 뭐 어느 정도의 집어를 위한 턱은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어장이나 한두 대 펴놓고 옆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낚시하는데 계속해서 밑밥을 투척을 한다든지, 그리고 옆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 행동, 그런 거는 서로 피하고 기본적인 예의로라도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한방터라든지 아니면 옆 사람과의 거리가 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집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투척 미끼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최대한 옆 조사님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어를 여러 번 품을 팔고 노동력을 해서 한 군데다가 집어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투척 미끼를 사용하시는 것도 집어를 극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낚시를 진행을 하시고 어부는 계실 때 이 베이스를 참고하셔서 어복 충만한, 그리고 대물을 낚으실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낚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용담 낚시터에서 동호양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복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